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다. 일본은 투명한 오염수 처리 방식을 강조했고 우리 정부도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조했다.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전남의 앞바다까지의 거리는 2천여 킬로미터. 해류를 따라 1년이면 도착하는 거리. 맨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투명하지만 결코 투명하지 않은 오염수가 오고 있다. 여수 MBC 창사 53주년 특집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방류 오염수가 온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적극 처리하라.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지역 어민들의 대규모 해상 시위가 열렸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오카현에는 강도 9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후쿠오카의 제1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1, 2, 3, 4호기가 폭발했고 핵무기 연료로 익숙한 플루토늄을 비롯해서 불임과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유출됐다. 일본 정부는 12년이 지난 지금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했다. 지금 우리 어민들은 어구 대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깃발을 들고 바다로 나섰다. 어민들은 몇 센치까지 잡아라 하면 그렇게 했고 바다를 더럽히면 생태계가 파괴된다. 절대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버린 쓰레기도 주워서 가야 했고 나라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생존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수 관련해서 과학인이 괴담이니 어민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암에 걸리고 어린아이들이 위험에 잔다는데 일본은 왜 인류 모두가 위험하다는 원전수를 바다를 오염시키려고 합니까? 어민들이 성난 파도와 싸우며 잡아온 생선이며 밤낮으로 양식장에 종사하며 기르는 김, 전복, 어패류 등등 소비 감소로 수산물을 팔리지 않고 어간은 하락할 것입니다. 거의 망한다고 봐야죠. 판매가 없으면은 당연히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타국에서도 반대하는 시점에서 정작 아무런 대책은커녕 할 말이 있다고 해도 뭐 하나만 하는 얘기 같아요. 이게 때려 먹어도 괜찮아요? 맛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뭘 찾으시면 되지? 뭐 하시고 필요하면 말하세요. 지난 2021년 4월 13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전남 지역은 이미 일본 정부 발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여수 선어시장, 진남시장 상인들의 말이다.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방류하면 장사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지 않았는데 이번 주것 때문에 큰일이에요 진짜로. 많이 준 정도 가지고 거의 줄였어요. 거의. 지금 뭐 보세요. 없잖아요. 아무도. 몰라, 뭐 90% 이상 줄였다 봐야 될걸요. 그냥 너무 서민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당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왜 우리가 죽는지를 모르는 거 알겠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지.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괴리감을 느껴요. 그리고 지금 문 닫는 식당들도 너무 많고
회 이렇게 생선 횟집이나 이런데 전부 다 문 닫은 데 되게 많아요. 폐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는 경매시장이라 싸게 파니까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안 보여요 요즘. 점포 하시는 분들이 오셔갖고 사갖고 가야 되는데 물론 금어기 기간이라 뭐 고기도 별로 없지만 아예 문 닫은 데가 진짜 많아요. 지금 뭐 횟집이면 횟집, 포차면 포차, 일식집 문 닫은 데 되게 많아요. 앞으로는 고기 못 먹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손님들이. 느끼죠. 지금도 장사 안 돼요. 많이 안 돼요. 지금 나 한 달 동안 쉬다 나왔거든요. 하나도 안 돼서 쉬었어. 덥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전에나 지금 나온 거나 똑같아요. 더 안 돼, 더. 그것 때문에 앞으로 고기 못 먹겠다고 육고기나 민물고기 돌려야지 바닷고기 못 먹는다고 손님들이 그래요. 안 돼요, 아예. 물건 없는 거 봐요. 물건도 많이 안 들어올 뿐더러 안 돼. 죽어가는 거는 상인들밖에 없어. 이제 소비자들은 뭐를 먹어도 먹잖아요. 이걸 안 먹어도 다른 것도 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상인들이 죽어가지 이제. 시장에 사람 없는 거 봐요. 이러다 문 닫게 생겼어요. 수산시장 상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민들과 양식업 종사자들의 시름도 깊어진다. 완도에서 전복 양식을 하고 있는 어민 임홍규, 임다희 씨의 말이다. 어민들이 좀 상심이 커요. 작년에 비해서 그것 때문에 전복도 먹어지도 않고 어획량도 엄청나게 떨어졌고 폐사율도 많이 나오고 지금 그것 때문에 바다에 어민들 전복 키우는 사람들이 전부 아마 힘들 거예요. 정부에서라도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우리 어민들은 뭔 힘이 있겠어요. 뭐 몇 시간 한다 해서 그 사람들 기획 담아주지도 않고 우리도 거의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생명줄인데 지금 터버리면 지금 어민들 다 죽는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전복뿐 아니라 모든 지금 바다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다 그래요. 국가에서 뭔가 좀 뭐 협조 좀 해서 뭔가 뭐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방류되면 어민들은 여기 살아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뉴스 볼 때마다 참담하죠. 저희는 바다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바다에 그 오염수를 방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더 안 사 먹을 거고 또 이거를 저희만 지금 쓰는 바다가 아니고 나중에 미래의 아이들도 써야 되는 바다인데 이게 오염이 돼버리면 지금 당장은 뭐 티가 안 난다 하더라도 20, 30년 후에는 문제가 될지 안 될지 그때는 모르는 거잖아요. 안전하다고는 할 수는 없죠. 전복 양식 일만 아니고 바다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연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누구 하나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선을 가공해서 순살 생선으로 만들고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 역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여수 오천산업단지 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 전동욱 전무이사의 말이다. 제일 먼저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어버려요. 먹질 않아요. 그럼 먹질 않으면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생산이 안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해서가 도산될 수는 없죠. 그리고 근로자들은 실업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바란 것이 명절이나 대명절은 좀 세고 좀 어찌 방류를 기대를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날짜를 받아놨는데 설마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산업 업체로서는 신음은 오고 있습니다. 아주 실망을 하고 있죠. 부정이나 설 정도는 세고 내년 정도를 기대를 했었지. 근데 이렇게 빨리 급변이 될 줄 몰랐죠. 물량이 지금 현재 설하고 추석 대비해서 그거는 이제 현물로 돈을 들여가지고 사놓은 거예요. 사가지고 가공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 근로자들하고. 근데 그게 지금 작은 회사는 10억, 그 다음에 중간 회사는 3, 40억, 큰 회사는 한 100억 정도 지금 냉동실에 보관이 돼 있어요.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은 이 절대 수산물을 찾지를 않아요. 그래요. 지금은 큰 대책도 없고 정부에서도 저러고 있기 때문에 막막해요. 우리 수산물 가공업체들도 그 어민 대책에 포함돼 가지고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기술을 이전받아 키조개를 가공해 통조림으로 가공하던 여수의 수산물 가공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최대의 고비를 겪고 있는 것이다.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은
한 해 1,000만 명을 불러 모으는 관광업계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한국농어촌 민박협회 전남지부 정미경 사무국장의 말이다. 엄청나게 타격이 크죠. 어업이 끝나버리면 숙박업도 마찬가지로 문을 닫아야 된다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산이나 이런 바닷가 쪽 같은 경우는 낚싯배도 많고요. 솔직히 바다를 와가지고 자기들 직접 고기를 낚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갯벌 같은 데 체험도 하면서 수집을 해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숙박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없어지니까 숙박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생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 생계가 막막해져 버리는데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보통 숙박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자체 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대책을 세워주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조건을 내세워주든지 어떻게 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전혀 없고 한 번도 이렇게 비워진 적이 없었는데 너무 충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이제 방류 사태가 벌어지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은 불안감을 타고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제철 횟감으로 유명한 여수 지역의 횟집들. 예전 같으면 문전성시를 이뤘을 이곳도 손님이 많이 줄었다. 여수 선원동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말이다. 느끼죠. 우리가 매출이 지금 한 3분의 1은 줄어들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수산물을 소비를 안 하더라고요. 우럭에서 방사능 검출됐던 그거 한번 TV 나오고 그때부터 그 피해 지역 거기서 잡은 우럭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 방송 나온 뒤로 좀 뜸해지더만 타격은 많긴 많죠. 근데 이제 지금 저 알기로는 여수에서 제일 큰 회정식 집이 지금 업종을 바꿔버렸거든요. 제가 아는 횟집도 보면 10집 중에 한 3집 정도는 업종을 변경했고 고기 대주는 화르차들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한 30% 정도 거기도 배달이 줄었대요. 타격이 지금 거진 반토막 났다 봐야죠.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합니다. 작년 대비 절반 이상 떨어졌으니까요. 이제 해산물 같은 경우, 회 같은 경우를 좀 멀리 하죠. 자꾸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제 주위에도 횟집들 지금 업종 변경한 데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드니까요. 저희도 지금 업종을 지금 바꿔야 되나 지금 생각 중입니다. 찾기는 찾는데 그 예전보다 한 절반 정도 감소했다고 봐야죠. 예전 같았으면 여기 꽉 채웠을 건데 지금은 절반 정도만 고기를 갖고 오니까. 이제는 주부들이 바다에서 나는 모든 것을 고를 때 예민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있었던 소금 사재기 현상은 어쩌면 예견된 일일지도 모른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가 임박하면서 때 아닌 소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수 조미료인 만큼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에 구매하겠다는 소비 심리로 천일염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식탁을 채우는 주부들도 원산지에 더 민감해졌다. 이제는 꼭 알아야 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건 없는지 살펴야 한다. 꺼리죠. 꺼리고 마른 멸치나 긴 그런 것도 미리 산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불안하죠. 걱정이 되죠. 걱정이 안 될 리가 없지 않아요. 누가 괜찮대요. 바다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식생활이 바닷가 얼마나 많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겠죠. 걱정이 많이 되죠. 데모 하는 데 있으면 저도 나가고 싶은 생각이에요. 이제 회 못 먹으니까 지금 빨리 먹자. 말려놓자. 이런 얘기도 하고. 이 물들을 어떻게 하냐. 고기는 이제 더 이상은 못 먹겠구나. 대통령도 고기를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방류하라 하지.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어르신들 하는 말. 자기는 먹는다고 하는데 진짜 갖다 주면 먹을 것 같냐. 우리가 잡아다가 갖다 줘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이걸 허용할 수 있냐. 나라 팔아먹는 거다. 이게 동네에 있으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말 들으면서 불안하죠. 저런 말을 들으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이런 것도 가끔씩 들어왔나 봐요. 멍게 같은 것도
근데 우선은 우리도 꺼려지니까 우리도 싫지. 하는 입장에서도. 원산지는 우리 일본 걸로 물어본다는 것보다 국산이 맞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제 일본산은 염려는 하지만 이제 어떡하냐, 이제 못 먹냐, 어쩌냐,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보죠. 속상하지. 원전 오염수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 정보의 부재로부터 오는 불안감이다. 이것이 우리의 식탁에서부터 산업까지 출렁이게 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공개한 정보 자체가 제한적이고 그 정보를 보고 안전성을 판단했다는 정부 시찰단의 판단이 그렇다. 국민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 시찰단 구성 자체가 베일에 쌓였고 마치 007 작전을 하듯 일정을 나누어 출국했다. 출국장에는 정부 시찰단 단장 자격으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만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해왔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적정한지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의 과정 중에 하나로서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 분야별로의 최고의 전문가분들이고 또 실무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안전성을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의 시찰 이후 한일 간 실무 협의가 이어졌다. 우리 측에서는 알프스의 크로스플로우 필터 고장 반복에 따른 점검 주기 단축과 연 1회 알프스 입구, 출구 농도 측정 시 출구에서 측정하지 않는 5개 핵종을 추가로 측정해 줄 것, 핵종별 방사능량 과소평가 시 방사선 영향평가를 재수행할 것,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한 주민 피폭 선량 평가, 우리 측 전문가가 방류 과정에 참여할 것,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그리고 모니터링 정보 공유 등 7개 항목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 측 요구가 투명하고 명확하게 받아들여졌을까? 누구도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과학적이어야 할 학계가 갈리고 있다. 먼저 지난 6월 국민의힘 의원총회 초청 강연에 참여한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의 말이다. 이 알프스의 성능을 믿을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하나만한 이야기인데요. 알프스의 기본 원리는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걸르는 겁니다. 그리고 방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방류 지점에서의 농도가 1리터에 1,500입니다. 1,500 베크레. 그러면 여기에서 한 수 킬로미터만 더 가게 되면 희석돼 버리죠. 희석돼서 1리터 1베크렐로 떨어집니다. 그럼 요 1리터 1베크렐이 어떤 농도냐? 지금 당장 한강에 물을 떠서 측정하시면 1리터 1베크렐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 소변 검사를 하면 1리터 1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나옵니다. 소양강 댐에 들어있는 삼중수소 총량의 8배만 하면 후쿠시마에서 1년 방출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세슘이나 스티론튬이나 플루토늄 같은 농도, 이미 여기서부터 우리 바다와 크게 차이가 없는 농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온들, 태평양 크게 돌아온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우리 바다의 농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너나 먹어라라는 이제 그런 논리, 그렇게 안전하면 보관을 하지 그러냐 하는 것은 사실 좀 무의미한 논쟁인데요. 안전한 걸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왜 굳이 반대를 하느냐. 그 정화를 한 물은 위험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걸 어디에 보관을 하건 결국은 바다로 가게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백도명 명예교수가 한 KBS 뉴스와의 인터뷰 중 일부다. 그 IAEA 낸 보고서 또 혹은 이제 그 전에 동경전력이 수행했던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도식적이고 틀에서만 바라보는 이제 그런 어떤 검토였습니다. 알프스를 거치고 나온 오염수를 일정한 넓이, 기존에 있는 오염의 현황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마치 증류수에다가 여기 있는 오염수를 풀면은
그 농도가 얼마나 내려갈 것인가, 얼마나 희석될 것인가 모델에 의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게 이렇게 낮으니까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농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한 10,000배 정도가 더 깨끗한 그 농도를 가지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 문제를 악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거는 과학적으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류나 다른 생물들이 있을 때 예를 들자면은 세슘 같은 경우 그 높아지는 농축 개수를 한 120 정도로 잡는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0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 지금 잡히는 물고기들은 훨씬 넘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하게 똑같은 어떤 농축 개수를 적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먹이사슬이든 다른 생태계든 차이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다는 것들이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른 한쪽을 괴담과 거짓 선동으로 몰아가는 건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말이다.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는 반일 감정과 핵에 대한 공포심에 대한 기저를 깔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괴담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과학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파 속도가 느리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광우병 사드 괴담에서 정확하게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속지는 않을 겁니다. 또 많이 이해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반일 감정을 기저에 깔고 있고 어느 나라 국민이나 국회의원이 단식을 하는 걸 보셨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단식하는 나라 보셨습니까? 전 참 탁합니다. 정말 국민 앞에 석고대절해도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5, 6개월 뒤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것처럼 선동한 거에 대한 책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온 게 없잖아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책임질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은 시종 일관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국민의 혈세까지 쏟아부으면서 핵 오염수 안전성을 홍보했고 합리적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면서 국민의 입을 막았습니다. 오염수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입니다. 어느 나라 정부 여당이고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解消条件に支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기시다 총리는 8월 24일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공식화했다. 일본 정부는 발표 하루 전에야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이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미국과 한국의 지지를 얻었다는 보다 적극적 찬성 입장을 전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지만 찬성,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모호한 입장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박구현 국무 1차장의 말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고 강요 회의에서의 방류 개시 결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오염수 방류의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입니다. 지자체는 각자 도생을 택할 수밖에 없다. 전남도는 TF팀을 꾸리고 유통 이력 관리와 원산지 관리, 삼중수소 분석 장비 확보에 나섰고 여수에서는 수산물 안전센터를 내년에 건립할 예정이다. 여수시 수산경영과 수산업진흥센터 주진환 팀장의 말이다. 전남도도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나 수산물 안전성 강화에 치중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더 방사능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방사능 기계도 지금 더 확보를 했고요. 우리 시도 그 정부나 전남도와는 별도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제 대응 계획을 좀 수립을 했거든요. 선제적으로 지역경제 파장을 고려해가지고 우리 수상관광국 3개과 15개 86명으로 구성해서 지난 6월에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입판장, 전통시장 등 수산물 취급이 많은 곳을 중점으로 휴대용 측정기를 이용해서 그 방사능 측정과 원산지 표시 단속에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그 수산업 종사자분들이 거부감이 있어요. 괜히 가면 막 이렇게 진짜 나와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지만은 방류가 실시되면 강화해서 더 많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약 54억 규모 수산물 안전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 추진하려고 지금 행정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와는 별도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그 해수중 실시간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초지자체 최초로 관내해역에 빈틈없는 방사능 감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 시 어업지도선 내 냉각수를 이용한 해수 실시간 방사능 측정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예정입니다. 실시간으로 방사선의 양을 이렇게 바로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시 홈페이지에 시민들한테 이렇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즉각 중단하라! 저희는 지금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무단으로 투기한다고 해서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한테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바다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존재인데 이런 바다한테 우리 스스로가 못할 짓을 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민 행동을 이끄는 시민단체 관계자 순천 YMCA 김석 사무총장의 말이다. 일단 후쿠시마 이 핵 오염수를 방류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서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방류하려고 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후쿠시마 핵폐수를 버리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등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정부 세금 10억을 들여가지고 굉장히 옹호하는 것을 넘어서 안전하다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하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은 밝히지 못할 망정 마치 찬성과 지지를 보내는 것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규탄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이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행동은 어민들이 어구를 버리고 삭발을 하는 그 마음을 보듬을 뿐 아니라 버려진 양심과 환경을 미래 세대에 전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는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여수 도원초등학교 서이루, 삼일중학교 정민서, 부영여자고등학교 박은우 학생이 전하는 이야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이 우리나라 바다뿐 아니라 지구 전체를 오염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송에서 봤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하던데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30년 동안 방류를 한다는데 또 지금은 적은 양이라고 하지만 이게 모이면 앞으로 저희가 어른이 됐을 때 얼마나 오염이 됐을지 걱정이 돼요. 근데 어른들은 저희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우리도 어른이 됐을 때 아이들한테 깨끗한 바다를 보여주고 싶어요.
갑자기 업장이 무너졌어요. 그것을 동의해 준 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어디 시장에서도 뭐 수산물 같은 거 방사능 검사를 할 거다 이렇게 봤었는데, 근데 저는 아직까지 신뢰가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일본이 원자폭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결정했을 때에는 진짜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의 어른들이야 뭐 생계를 걱정하겠지만 30년 뒤 우리는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물과 구별할 수 없는 투명한 오염수는 바다로 흐르고 흘러 곧 이곳으로 올 것이다. 이 물과 함께 한국 정부의 방조와 일본 정부의 오만이 흐르고 있다. 정치나 외교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담겨 있는 바다. 그 바다와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살아간다. 여수 MBC 창사 53주년 특집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방류 오염수가 온다. 구성 글 이선화, 리포터 김지연 이미지, 내레이션 연출 이용선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